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날아온 은행 앱의 출금 알림, 혹시 무심코 넘기진 않으셨나요? 띵동, 몇 월 월세 15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한 줄이 요즘 서울에서 집을 구해 사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월급의 10%, 20% 정도면 해결됐던 주거비가 이제는 내 한 달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어왔던 전세라는 주거 사다리가 통째로 흔들리며 대한민국 주거 패러다임 자체가 월세 중심으로 강제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47만 원. 여러분, 이게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서울 전체를 통틀어 평균이 그렇다는 건 우리가 흔히 서민 동네라고 부르던 곳조차 이제는 월세 100만 원 시대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KB 아파트 월세 지수를 보면 작년 12월에 131.2를 찍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1년 사이에 1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이건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월세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예전에는 전세로 살던 집들이 재계약 때 월세로 바뀌는 사례가 서울에서만 1년에 5천 건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제도가 시장에서 서서히 멸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전세 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빌라왕 사태 이후 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바에야 차라리 월세 내고 편하게 살자는 심리가 확산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의 절벽에 있습니다. 서울의 빌라와 다세대 주택 준공 물량을 한번 보세요. 2022년에는 2만 가구 가까이 지어졌던 집들이 지난해에는 고작 4천 가구 안팎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집을 지어야 할 업자들이 공사비는 오르고 전세 수요는 없으니 아예 집을 짓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아파트가 비싸면 빌라로 가야 하는데 그 빌라조차 공급이 끊기니 8평, 9평짜리 원룸 월세가 120만 원을 호가하는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10건 중 4건이 이사 대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 계약입니다. 38%라는 이 수치는 세입자들이 만족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고립된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밖에 나가면 지금 사는 집보다 안 좋은데 월세는 2배를 더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월세로 돌리자고 해도 울며 겨자 걷기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의뢰처지가 된 겁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하가구력 확대 같은 규제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전세 매물은 더 귀해졌고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 형태로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고금리 시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월 150만 원 내는 것과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130만 원을 내는 것 중 무엇이 이득일까요? 게다가 전세는 사기 리스크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세를 안전비용이자 기회비용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전세금으로 묶일 수억 원의 목돈을 안전한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현금 흐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15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자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주거비를 방어하는 영리한 전략 말이죠. 또한 정부의 정책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직장인은 1년에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에서 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1년에 한 달치 이상의 월세를 나라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특약을 넣어도 겁먹지 마세요. 그런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항력을 지키는 것이 어떤 집주인의 요구보다 우선입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공부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법정 이율에 따르면 월세 50만 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미래는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월세 가격은 당분간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남들이 서울의 낡은 집에서 월세 150만 원을 견디며 허덕일 때 여러분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경기도 신축 대단지의 반전세를 노리거나 교통망 확충 계획을 미리 파악해 가성비 좋은 주거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주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접근해야 하는 생존의 영역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참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월세 150만 원 시대라는 잔혹한 현실부터 공급 절벽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금융 전략까지 말이죠.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서울 아파트 월세 147만 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둘째, 전세 매물 실종과 공급 부족은 앞으로 최소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월세 세액공제와 법정 전환율을 활용하고 목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거비를 방어하는 현금 흐름 전략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가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지 계산해보세요. 둘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셋째, 내년 상반기 내 동네 근처의 대단지 입주 밀량을 확인해 이사갈 대안을 미리 마련해두세요. 집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족쇄를 풀 열쇠는 오직 공부와 실행뿐입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주거 고민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도입 후에서 던졌던 질문, 우리는 주거 난민이 될 것인가, 전략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편안하길 응원합니다.